자, 어제 그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가 정진상이 위례 실패했을 때는 옷을 벗으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위례 신도시 개발 공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로 컨소시움을 갖다가 구성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대장동이 아니라 이미 위례에서부터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하게 했고, 그래서 유동규의 성남의 공사와 성남시가 촉박하게 일정을 일부러 그렇게 잡아가지고 다른 업자 참여를 제한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재명 정진상이한테 보고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진상이와는 위례 진행 과정을 수시로 공유했고, 컨소시움에서 미래에셋 정권이 빠지면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하자 정진상이로부터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위례 사업을 강행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재명에게 데미지가 있고 향후 대장동도 영향이 미쳐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상이가 저에게 이거 잘못되면 옷을 벗으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백현동의 마이스 사업도 남욱에게 던져줘 봐라고 지시했다라고 언급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진술이, 불리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이재명이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가 멘탈 갑이고 그가 엄청난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이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가면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얼마 전에 결정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위정교사 부분을 합병해서 재판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구를 무시하고 별도 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총선 전에 유죄 판결이 위정교사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 출마의 제한이 될 수 있고, 이재명이의 뻔뻔함으로는 이걸 갖다가 깔아뭉개 가지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당의 규정을 고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이가 아무리 이 멘탈이 강하고 이 두터운 자신의 정신력으로 무장해 있다 하더라도 잠비에 옷 젖는다고 최근에 이재명이가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자신의 이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 생각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한마디로 이재명을 둘러싼 이 사법적 굴레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인 민주당을 조용히 시간 때우는 형식으로 총선까지 끌고 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대형 폭로를 하고 또 의정 활동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여러 가지 여건에 타격을 주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해야 될 건데, 얼마 전에 보면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 물론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걸 갖다 법 개정을 시도하는 발의를 했어요. 여러 명이요. 그래서 뭔가 농협에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정권과 총선을 앞둔 이 의정 기간 동안, 정기국회 활동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여당을 공격하고 폭로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권과 관련 있는 문제나 잘 건드리고 또 최강욱의 앙컷 반응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한 며칠 있다가 지금 이 최강욱을 6개월 당원권 정지했어요.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출마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을 매우 무기력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지금 얽혀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권을 강하게 공격하고 윤석열 부부를 강하게 비판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이런 걸 항상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소극적인 의정활동,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정활동만 하고 있고,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당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활발한 투쟁, 논쟁, 이재기, 토론 등이 벌어지는 역동성이 저당의 기반이었는데, 이재명이가 다시 복귀하고 난 뒤부터 4명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든 이원우, 조응찬, 윤영찬, 김종민, 이런 어차피 이재명한테 찍혀서 공천을 받지 못할 의원 4명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좀 움직이지, 나머지 이 주류라고 하거나 그리고 비주류라 하거나 대부분 이런 시기에 튀었다가는 공천 못 받는다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일단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판 리스크에 끌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받게 되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재판에 연루되면 아마 사업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야말로 가장 활발한 창의력과 투쟁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코가 딱 끼어요. 보통 야당 정치인이 코가 끼이면 그야말로 이 싸우려는 동력을 포기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거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이 지내게 되죠. 이재명은 겉으로는 강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는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게 포장할지 몰라도 이재명도 역시 인간이다. 그가 매우 강한 척하고 있지만 매번 진행되는 재판과 거기에서 판사들이 향후 자신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불안감, 판사라는 사법부는 겉으로는 여건에 독립되어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과거의 판사들이 대부분 좌파 성향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배당부터 법원 행정처에서 배당이 되고 판사 내부에서도 물갈이가 많이 되는 속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하는 여러 이 판사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일기 신도시 개발특별법이나 그리고 노후 도심 개발법이나 부동산 관련한 여건의 입장에서 박수를 치고 모처럼 여야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 여당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양특검을 밀어붙인다지만 이것도 별로 힘이 받지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재판을 의식하고 사법적 리스크에서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운명과 또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해전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자신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자신이 혹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공천 등에서 자기 파들을 임명해서 당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서 어떻게 대선까지 한번 가보자는 이 생각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또 투쟁적이고 열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투쟁하고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지쳐 있다라는 형태, 위축돼 있다라는 형태가 여실히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폭로가 터지고 또 정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투쟁이 가속화되면서 여당이 코너에 몰리고 해야 될 건데 오히려 여당은 혁신위원회, 그것도 뻔한 거지만 이준석이 해서 시끄러워서 언론의 중심이 여당이 되고 야당은 지금 언론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면서 공천을 의식해서 모두 납작 엎드려 있고 일사불란하고 조용해요. 마치 과거 군사 정권의 공화당, 민정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그 싸움을 지어야 될 이재명이는 그냥 최소한의 당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것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쟁하거나 창의력 있게 싸우거나 폭로하거나 하는 모습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그런 상태이니까 자기 밑에 최고위원이나 나머지 당 주요 지도부에도 그런 지시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이는 여기서 내가 매우 강하게 나가면 여권도 날 더 죽이려 할 거기 때문에 적당히 여권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지력이 떨어지도록 나도 조용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여권도 나를 강하게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시간을 죽여가서 여기서 살고 보자. 그런 생각이 이재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권에 기대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허탈할 일이죠. 이러니까 기득권 여야당이 더맨더머 둘 다 바보 같은 짓, 엉뚱한 짓을 하면서 지지율이 거기서 거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한쪽이 확 기울 건데 둘 다 제가 보기에 엉망진창인데 겨우겨우 그냥 최소한의 지지율만 유지해 가고 있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무게가요, 이재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